네, 이렇게 일본 규슈 구마모토를 강타한 규모 7.1의 지진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추가 강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이 시간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의 김광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 부산에 계시는데 어제 일본 지진 발생 때 흔들림이 부산에서도 느껴졌다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제가 부산에 있었고, 저는 이제 부산대학교의 제 연구실에 있었었는데요. 제 연구실에서도 이렇게 약한 이제 흔들림을 느꼈고, 그리고 이렇게 제 책상에 있는 모니터가 이 앞뒤로 살짝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몸도 좀 이렇게 흔들림을 느낄 수 있었고, 상당히 이 긴 파장의 신호를 느낄 수 있었고, 그 지속 시간도 좀 길었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있는 제 연구실이 8층 건물의 6층에 있는데 이렇게 조금 높은 장소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림이 느껴지고 오랫동안 지속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진앙지가 지금 뭐 3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흔들림이 전해진 거는 그만큼 지진이 강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일단 앞에 인터뷰에서도 여러 박사님들,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규모가 7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 에너지가 방출이 됐고요. 이 방출된 에너지 중에는 장주기 에너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주기 에너지들은 좀 먼 거리를 감쇄 없이 전파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산처럼 먼 곳에까지 장주기 에너지가 전파가 되었고, 특히 이 고층 빌딩에 계신 분들은 그 에너지를 조금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피해 화면도 동시에 전해드리고 있는데 막 건물 구조물이 골조가 다 드러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사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지진 대비가 잘 돼 있는 편인데 이번에 피해가 적지 않았던 이유도 같은 이유로 보면 될까요? 일본의 내진 피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물론 피해가 좀 있었지만 다른 장소에서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던 거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 피해가 좀 적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예. 같아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한 달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2, 7.5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했었잖아요. 예, 그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그 사망자 수가 뭐 거의 한 5,400명 정도에 육박한다는 그런 추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하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피해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이렇게 피해가 적은 이유는 그만큼 잘 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네, 사실 이 지진 뒤에는 보통 저희가 뭐 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본진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우리가 전진, 본진, 여진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좀 상대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일련의 지진들 중에 가장 큰 지진을 본진이라고 그러고, 그 가장 큰 지진보다 앞에서 발생한 지진들을 전진, 큰 지진보다 나중에 발생한 지진들을 여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 현황을 보면 어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이 가장 큰 지진이었으니까 그 지진을 본진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앞으로 혹시라도 더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예. 이렇게 말하는 그 순서를 아니면 정의를 좀 다르게 해야겠죠. 예, 과거 사례와 좀 비교를 해보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이 7점대 지진이 나고 나서 이틀 뒤에 또 9점대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같은 지역인 구마모토 지진도 2016년에 또 있었잖아요. 그럼 과거 사례와 좀 비교를 해볼까요? 어, 이 지진은 어, 한 개, 두 개의 현상만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수준만 가지고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최근까지 우리가 경험한 바,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 지역에서는 또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예측이 어려워서 통계를 가지고 좀 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지금 이번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초기에 쓰나미 주의보도 내려졌거든요. 이 지진에 따라서 쓰나미의 좀 규모도 다를까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가 쓰나미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일단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음, 첫 번째는 쓰나미가 발생하려고 그러면 일단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해야 되고, 네. 지진이 규모가 크고 또 이 해저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지 돼요. 예, 이번에 발생한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7.1 정도로 상당히 크기는 했지만 지진이 발생한 장소가 주로 육지였고요. 그 근처의 바다도 상대적으로 좀 얕은 바다였습니다. 음, 거기다가 이번에 발생한 지진이 위아래로 움직이기보다는 옆으로 움직였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진 해일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진이 처음 발생했을 때 지진이 발생한 위치 자체가 바다하고 가까웠고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진 해일에 대한 주의를 국민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진 해일에 대한 주의를 주는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진 해일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난 2016년에도 이 구마모토에서 연쇄 지진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규슈 지역이 일본에서도 지질학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모두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본이라는 지역 자체가 아주 복잡한 환경에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유라시아판, 북미판, 태평양판, 필리핀판 이렇게 여러 개의 판들이 만나는 곳에 일본이 위치해 있고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한 이 장소는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들어가는 섭입대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큰 단층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 단층대 중에 하나가 이번에 찢어져서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단층이라도 뭐 활성 단층이냐 혹은 움직이지 않는 단층이냐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곳은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는 단층인 거죠? 그렇죠. 이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판들이 만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판들이 만나면서 꾸준히 응력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힘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 힘이 어느 순간에 한 번씩 방출이 돼야지 되고 이 방출되는 단층이 어떨 때는 30km, 40km에 걸쳐서 재활이 되고 예. 또 어떨 때는 그보다 작은 규모로 재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워낙 단층들이 많이 있고 그 단층들 중에는 언제든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우리가 소위 부르는 이 활성단층이라는 단층들도 많이 있고 그 중에 한 단층이 이번에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구마모토에서 한 150km 정도 떨어진 난카이 해곡이요. 100년 주기로 대지진이 발생하는 곳이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럼 이번 지진이 이곳을 자극해서 대지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 난카이 해곡은 규모 9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꾸준히 응력이 쌓이고 있고 이 쌓였던 응력 에너지가 방출이 돼야 되는데 최근 몇십 년 동안 방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쌓여 있을 것이다. 이 에너지가 언제든지 방출될 것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방출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위치 자체가 난카이 해곡과 워낙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발생한 지진 때문에 새롭게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난카이 해곡은 원래 언제든지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이고 네. 조만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뭐 놀랄 일이 아니고 예.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난카이 해곡이 언제든 지진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진단을 해주셨는데 지금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 규슈 지역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휴가철이라 좀 여행 계획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안 가는 게 좀 나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지진이 한번 큰 지진이 발생하고 나면 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여진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음, 이 여진은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면 좋을 텐데 보통은 일주일 이상 수주 동안 여진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지역이 뭐 지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날씨도 더울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지역에 뭐 이런 교통이나 방송이나 여러 상황이 아주 평상시처럼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음, 들어서 가능하면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예. 여행을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트로이 교수님, 우리 부울경 지역, 지금 교수님께서 계신 부산을 포함해서 도쿄보다 진앙지에서 더 가까웠기 때문에 이번에 흔들림이 감지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진 대비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뭐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진이 주변국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예, 우리가 2016년도에 그리고 2017년도에 경주와 포항에서 규모 5.8, 5.4의 지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지진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그 이전과 다르게 경주 지진,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지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계획, 정부 차원의 계획, 지자체 차원의 계획, 그리고 각 단체마다 학교에서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억에서 조금 사라진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예전에 세웠던 그런 정책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난 만큼 우리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